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공무원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쌤입니다. 이제 오늘도 변함없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7월 11일에 있었던, 그렇죠? 7월 11일에 있었던 국가공무원 9급 시험 영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19번 문장에 대한 지문에 대한 문장을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한 번만 더 강의를 해서 20번 문제에 대한 분석이 끝이 나면 독해 문제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무원 영어 시험 문제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다시 한번 첫 단어를 보고 접속사, 그로 인한 그 다음 생각 절에 대한 그 다음 생각 부사절이 어디까지일까 하는 생각, 그리고 커마를 보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커마를 보고 주어를 느끼면서 여기까지가 부사절, 별다른 부담이 없잖아요. 또 주어 자리에 it을 보고 오른쪽을 힐끔 보면서 대표적인 두 개, 그것은 일까 가주어일까 이런 식이잖아요. 그것은 일까 가주어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그것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왜? 가주어라면 무엇을 찾아버릇하라 그랬고 진주어, 가주어에 대한 진주어 1순위 투부정사, 2순위 접속사로 인한 명사절, 3순위 동명사, 이런 것들이 보여줘야만 가주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다음 가주어 다음에 뭐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이라는 주어 다음에 뭐 나왔을까요? 동사라면 뭐가 많을까요? 타동사라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명사인 목적어. 그리고 무엇에 막아라? 전치사. 그리고 또 무엇에 막아라? 전치사. 이런 건데 아주 평이한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특이한 것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take가 타동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영어에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가 있다. 그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는 1. 타동사는 부사를 만나는 거고요. 자동사는 전치사를 만나는 건데, 여기서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take in은 타동사일까 자동사일까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take를 타동사라고 했기 때문에 in은 하나의 뭐가 되는 걸까요? 부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타동사와 부사로 이루어진 two-word verb는 1. 타동사, 부사, 목적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타동사, 목적어, 부사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면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습니까?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take, 목적어, in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받아들이다 이렇게 떼어 쓸 수 있으면 타동사와 부사의 관계인데, 자동사 더하기 전치사는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두 단어는 절대 분리 불가라는 사실이죠. take는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분리해서 쓸 수 있다는 사실로 타동사와 부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take in을 분리해서 쓸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건 자동사하고 전치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문장을 보실까요? 다음 문장을 보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첫 단어를 보면서 오른쪽을 힐끔 보면서 오브는 명사와 명사를 엮어주는 단어니까 그만큼의 주어를 읽고 주어 다음에 자신 있으니 동사라 하고 동사 중에 비동사니까 오른쪽을 힐끔 보면서 PP를 느끼니까 수동태가 되고 수동태가 되면 기본적으로 PP까지 읽는 게 원칙이다. 그렇다면 most of that carbon dioxide 그러한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은 is made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거처럼 외웠던 게 있어요. 뭐 be made of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다. 근데 이건 수거가 아니다. 이런 건 수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이건 단순한 수동태이고 전치사 오브는 재료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be made 만들어진다 무엇으로 이렇게 나누어도 충분한 거죠. 이건 수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브는 재료를 나타내는 전치사고 전치사는 명사를 찾아서 전치사의 목적어 삼고 역시 길어진 원인 중에 등위 접속사 떴고 그 사이에 커마가 보이니 연결 부위가 길어질 것 같아서 끊고 만약에 이러한 등위 접속사가 연결 부위가 길다 라는 말은 혹시 문장이 나오나 이런 기대치 그랬더니 예상대로 명사 뒤에 동사가 뜨니까 이게 뭘까요? 주어. 그런 다음에 consist는 상식이죠. consist는 조금 전에 말했지만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 중에서 자동사와 전치사로 이루어진 이것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 즉 하나의 수거다. 무엇으로 구성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two word verb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나오기 시작했네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장으로 가보실까요? 세 번째 문장은 문장 시작의 첫 단어를 보면서 so는 매우라는 뜻을 가진 부사로서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용법이 가장 많지만 그래서라는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등위 접속사일 수 있다. 세 번째는 앞문장의 내용을 받아주는 대명사일 수도 있는데 역시 지금은 1번이 아닌 2번으로 가면 그래서라는 등위 접속사를 끊어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명사를 찾아서 문장은 주어로 시작하며 주어 다음에 우리 always라는 부사를 느끼면서 무슨 말을 할 것이고 서술어 속에 무엇을 찾고 동사라면 뭐하고 뭘 가리고 자동사와 타동사의 무엇까지 읽어주라 명사인 목적어까지 읽어라. 그랬더니 또 뭐가 나왔어요? 커마를 보면 끊어 읽자. 왜? 오른쪽은
수식어니까. 다음에 이 계속익자. 계속익자. 왜?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도 있고, 그리고 또 등이 접속사를 지나서 한 번 더 뭐 이런 식으로 열거를 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고 물었을 때 지금은 열거는 아니고 수식어 같다. 그런데 수식어 자리에 무엇이 느껴진다? 명사. 우리가 수식어 자리에 명사, 우리 이런 개념을 뭐라고 하기로 했나요? 우리가 수식어 자리에 명사를 뭐라고 하기로 했다? 동격.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한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는 특별하게 등장한 단어가 so라는 단어가 가장 흔하게 매우의 뜻을 갖는 부사로 쓰이지만 그래서라는 의미의 등위 접속사일 수 있다. always의 품사는 부사고 부사로부터는 서술어의 시작이다. 커마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는 길어질 수도 있고 또 끊어 읽을 수도 있는데 그 판단을 잘 해보자. 수식어라고 하면 대체로 형용사와 부사를 말을 하지만 수식어 자리에 명사가 떴을 때 그를 동격이라고 한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이죠. 그 다음 문장을 또 한번 볼까요? 첫 단어를 보고 관사. 관사 뒤에는 명사. 그리고 그 명사가 주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어 다음에 자신 있으면 동사. 그거보다 커지면 서술어.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수식어.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next to 뭐뭐 옆에 라는 것을 전치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식어. 전치사니까 명사를 찾아서 전치사의 목적어 삼으면 우드라는 뭘 느끼면서 조동사 뭐의 시작이다? 서술어. 즉 주어 다음에 수식어를 끊어 주어 다음에 수식어라면 어디까지? 라는 말은 서술어를 찾아주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만큼이 수식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조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라? 동사. 동사 중에 뭐가 있다? 타동사. 타동사라는 건 뭘 찾아라? 명사. 그것이 뭐가 된다? 목적어.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동사를 보고 오형식을 이루는 동사가 아니라면 이런 거잖아요. 아니라면 우리가 대체로 목적어까지 읽는 거다. 그러면 동사만큼을 읽었으니까 나머진 다 뭐가 된다? 수식어. 수식어 자리에 이런 단어를 뭐라고 한다? PP. 그럼 수식어 자리에 PP는 어디까지만 읽는 게 원칙이지만 PP. 그러나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만약에 타동사의 PP는 무엇을 달고 다닐 수 있다고 했다? 부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앞에 막아라? 전치사. 이렇게 된 거잖아요.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든 동사의 PP든 간에 그 뒤에 뭔가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타동사거나 혹은 타동사의 PP 오른쪽에 이 단어는 대체로 two-word verb, 수거를 이루거나 강조를 하기 위한 무엇을 달고 다닐 때가 있다? 부사다. give는 주다지만 give off는 발산시키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제 조금 강화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부사를 PP 더하기 부사를 끊는다. 다시 한번 수식어 자리의 PP는
pp까지만 읽는 것이 10중 9.5. 그러나 항상 타동사 혹은 타동사의 pp 오른쪽에 뭔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수거를 이루는, 그러면서 의미를 강조하는 이런 부사를 붙여 읽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전치사는 당연히 전치사의 목적어, 그리고 또다시 전치사에 막는, 오늘은 조금 toward verb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역시 아주 평이한 문장이 많이 나오는 날이네요. 자, 그 다음 문장도 역시 첫 단어 접속사, 그로 인한 절, 예상되는 부사절, 커마 힌트, 오른쪽 주어 느끼기, 그리고 부사절, 이렇게 되잖아요. 주어 다음에 어쨌든 know는 동사 아니다. 이 know는 조동사도 아니지만, 다음 3 no longer는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사적 역할을 하니까 서술어. 서술어 속에 뭘 찾아라? 서술어 속에 뭘 찾아라? 동사. 아까도 말했잖아요. take를 뭐라고 한다면 타동사. 타동사 오른쪽 이 단어는 타동사와 toward verb를 이루는 부사. 그리고 타동사에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 그러니까 별거 없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생각부터 시작할까요? 첫 단어를 보면서, 첫 단어 know는 사실은 무엇일 공산이 큰 단어다? 형용사. 그러니까 오른쪽을 힐끔 보면서 명사, 그리고 그것이 주어, 자신 있으니 동사, 중에 비동사고 오른쪽을 보니까 수동태, 수동태의 100발 95 pp까지. 그랬더니 또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는 단어 뭐가 떴어요?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 왼쪽에 커마가 보이니까 일단 끊자. 왜? 조금 길다고 느껴진다. 혹시 문장이 나오는 건 아닐까 했더니 당연히 명사가 뭐가 된다? 주어. 왜냐하면 뭐로부터? 부사. 뭐의 시작이고? 서술어. 뭐가 나온다? 동사. 뭐에 막히니까? 전치사. 하나에 뭐가 된다? 자동사. 그러면서 into는 장소 의미도 있지만 변화의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으니까, 그 오래된 카본 40는 천천히 부패가 되어서 뭐뭐해서 뭐뭐가 되다, 이런 식의 변화의 결과를 의미하는 전치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이죠. 자, 그 다음 문장은 다시 한번 관사, 그리고 명사, 그것이 주어, 주어 다음에 느껴지는 부사, 그래서 서술어, 그리고 A에 들어갈 동사. 그러나 끊을 수밖에 없는 이유, as는 뭐기 때문이다? 접속사. 왜 접속사다? 주어, 동사. 그렇다면 우리는 절을 느끼면 끊어읽어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충고. go는 평생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뒤에는 부사가 나올 수도 있고 전치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에 go는 전치사일까요? 부사일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지금의 o는
부사입니다. 그럼 왜 전치사가 아닐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자동사가 전치사를 만나면 그 뒤엔 반드시 명사인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동사 뒤에 이 부사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돼? 동사의 의미를 강화, 강조 이런 정도니까 go라는 것은 가다, go on 계속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사의 의미를 강화시켜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또 보실까요?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첫 단어를 보면서 오른쪽을 힐끔 보면서 우리는 이 문장은 주어라기보다는 부사를 끊어내면 뭘 찾아서 명사. 그것이 뭐가 되고 주어 다음에 이 단어는 뭐니까 전치사. 무엇이 끼어든 거고 수식어. 수식어란 어디까지일까? 동사 앞까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가 될까요? 서술어.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문장이잖아요. 자, 이제 오래간만에 조금 긴 문장이 나왔네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의 기출문제를 한번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하나의 지문에 한 번쯤 까다로운 문장이 있더라. 즉, 이 문장도 보면 1. 관사다. 이 관사니까 명사가 나올 거고 그 명사를 찾아서 우리는 주어라고 했다. 주어 다음에 이제 ed가 문제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써놓고 봅시다. 만약에 주어 뒤에 간단하게 뭐하고 서술어 즉 동사와 이 수식어를 가리는 자리에 만약에 ed가 뜬 겁니다. 그럼 만약에 주어 뒤 ed가 서술어가 되려면 동사의 과거형인 거고요. 주어 뒤가 ed가 수식어라면 동사의 과거 분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원칙 만약에 주어 뒤에 ed가 수식어라면 무엇을 발견하는 게 원칙일까요? 서술어를 발견하는 게 원칙인데 선생이 드리는 충고. 자신이 따라오세요. 만약에 주어 뒤에 ed가 떠서 수식어라면 pp인데 알 수 있는 힌트 1. ed 뒤에 무엇이 떴다? 전치사. 그리고 무엇을 확인한다? 서술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예상대로 ed 뒤에 무엇이 떴고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읽었더니 뭐가 떴다? 동사. 그러니까 이만큼이 뭐가 된다는 소리다? 수식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어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동사가 떴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therefore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려고 그래요. therefore라는 단어는 뭔가 연결을 해주는 부사다. therefore라는 단어는 위치는 자유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표현은 서두야 하는 게 좋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문장을 읽어가다가 중간쯤에서 만약에 therefore를 만나면 쏴 빼버리는 거예요. 왜? 이건 어차피 문두로 이동해서 표현을 할 테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또 갈까요? is가 동사다. 이런 걸 비동사라고 한다. 비동사는 이 형식을 이룬다. 이 형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격 보호가 필요하다. 그런데 주격 보호 자리에
관사가 떴으니 무엇까지 읽는다? 명사. 그래서 주격 보호 자리에 명사를 읽었더니 therefore를 빼니까 뭐가 보이나요? 오브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선생님 얘기 어자 자리의 오브란 명사와 명사를 엮어준다. 그랬더니 오브란 명사와 명사를 엮어주는데 또 하나 명사 자리에 지금 무엇이 뜬 건가요? how가 뜬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명사 자리에 how가 떴다는 것은 명사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갈까요? 그랬더니 1. 비동사의 주격 오 자리에 명사가 떠서 오브랑 연결하고 명사 기대했는데 how가 떴다는 것은 명사절이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격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장의 구조를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문장 하나가 떴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인데요. 자, 마지막 문장에서는 한 가지만 특이한 걸 또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다시 한번 첫 단어를 보고 오른쪽을 보면서 오브가 보이니까 왼쪽의 명사와 오른쪽의 명사를 엮어야 되는데 명사 자리에 동명사가 떴고 동명사란 ing 속에 포함된 그 동사만큼을 읽어야 되니까 이만큼이 주어인 거죠. 그러면 지금 주어가 길어진 원인 중에는 1. 오브가 떴고 2. 동명사가 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장이 길어지는 원인을 항상 잘 대비해봐라. 그랬는데 이제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자, 비동사다. 자, 수동태다. 자, pp까지 읽는 게 원칙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작게는 콜에 대해서 크게는 O 형식을 이루는 동사의 수동태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만약에 수동태가 pp까지만 읽으려면 불려진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콜의 수동태 뒤에 명사가 뜬 거예요. 그렇다면 명사가 뜨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해? 주격 보호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평범한 수동태 be called 더하기 수식어라면 불려친다 이렇게 가지만 만약에 be called가 명사를 동반하면 주격보 삼아서 주격보라고 불려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번호를 잘못 썼지만 2번의 빈도가 훨씬 강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콜은 O 형식을 잘 이룬 동사다. 따라서 빨간색입니다. 타동사의 목적어, 타동사 콜의 목적어 더하기 수식어 이러면 어떻게 돼? 목적어를 부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콜이 목적어를 지나서 명사를 가지면 목적 보호가 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돼? 목적어를 목적보라고 부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동사라는 이야기를 남기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